차가운 겨울바람이 창밖으로 스며들었다. 서울의 밤은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강남의 최고급 호텔은 수백 개의 불빛을 토해내며 화려한 겨울 파티에 서막을 알리고 있었다. 권태호, 대한민국 IT 산업을 선도하는 거대 기업 율그룹의 젊은 CEO. 그는 지금 이 순간 수십 년간 이어져온 가문의 전통처럼 지루하고 형식적인 사교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차가운 샴페인 잔을 들고 홀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턱선과 짙은 눈썹은 조명 아래서 더욱 뚜렷하게 부각되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떤 화려함도 담고 있지 않았다. 마치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듯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그는 굳이 이 파티에 올 필요가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율그룹의 전통은 거부할 수 없는 족쇄와도 같았다. 매년 겨울 율그룹은 주요 관계사와 고객들을 초청해 성대한 파티를 열었고 최고 경영자는 반드시 참석해야 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마이더스의 손이라 불렀다. 그가 손대는 사업마다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에게 성공은 그저 숫자에 불과했다. 그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했지만 내면은 텅 비어 있었다. 5년 전 그의 전부였던 한 여자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이후로 그의 세상은 흑백으로 변해버렸다. 한서연, 그의 전처이자 그가 유일하게 사랑했던 여자. 그녀의 이름이 그의 심장을 찌를 때마다 그는 깊은 상실감에 잠겨야 했다. 그는 벽에 기대어 사람들의 가식적인 웃음소리와 떠들썩한 대화를 무심하게 듣고 있었다. 한때는 그에게도 이 모든 것이 즐거움이었지만 이제는 소음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태호야, 혼자 왔나? 율그룹의 왕자가 외로워 보이는데. 나이 지긋한 한 회장이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일이 좀 바빠서요. 태호는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회장은 그의 옆에 서서 젊은 시절의 무용담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태호는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시선을 홀 안으로 돌렸다. 그의 눈은 군중 속에서 의미 없이 방황했다. 그러다 문득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다. 홀 저편. 창가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눈처럼 하얀 드레스가 그녀의 실루엣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천천히 들었다. 그 순간 태호의 심장이 멈추는 듯했다. 그의 눈이 커졌고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오직 그녀의 얼굴만이, 그녀의 익숙한 미소만이 그의 시야를 가득 채웠다. 한서연, 틀림없었다.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아름다움은 여전했다. 아니, 오히려 더욱 깊어진 듯 했다. 그녀의 눈가에 번진 은은한 주름은 그녀의 삶에 쌓인 무게를 말해주는 듯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하고 단단해 보였다. 그는 회장의 말을 끊고 그녀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주변 사람들이 놀란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그녀의 옆에 서 있는 4명의 아이들을 발견했다. 아이들은 모두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그 코트가 똑같았다. 태호는 처음에는 쌍둥이인가 생각했다. 아니, 쌍둥이보다 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다. 아이들은 모두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고 똑같은 곱슬머리를 가지고 있었으며 눈빛까지도 닮아 있었다. 그들은 서로 킥킥거리며 속삭였다. 그때 한 아이가 태호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태호의 발이 땅에 박힌 듯 멈췄다. 그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요동쳤다. 아이의 얼굴은 정확히 그의 어린 시절 얼굴과 똑같았다. 그 아이의 짙은 눈썹, 날카로운 턱선, 심지어 입꼬리가 올라가는 방식까지도. 놀라움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다른 아이들의 얼굴을 차례로 본 순간 태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4명의 아이 모두가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의 얼굴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그들은 내 쌍둥이였다.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는 바로 그였다. 서연아. 태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자신의 입에서 나온 소리인지조차 믿기 힘들었다. 서연은 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몸을 굳혔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동요로 일렁겼다. 5년 만의 재회였다. 하지만 그 재회는 기쁨이나 슬픔이 아닌 충격과 혼란으로 시작되었다. 태호 씨. 서연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의 시선은 태호와 아이들 사이를 오갔다. 아이들은 갑작스러운 대치 상황에 궁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이 아이들은 누구야? 태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질문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의 질문이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입술이 굳게 닫혔다.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그곳을 떠나려 했다. 잠깐만. 한서연. 태호는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녀의 팔은 그의 손아귀에서 떨렸다. 놔줘요, 태호 씨. 우린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어요.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태호는 그녀의 눈에서 희미한 두려움과 절망을 읽었다. 그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이 아이들이 내 아이들인 건가? 그는 직접적으로 물었다. 그 질문에 서연은 고개를 돌려 그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5년 전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은 왜 또 다시 나타난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당신이 사라졌잖아. 이유도 없이. 난... 태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찼다. 5년 동안 그의 가슴을 짓눌렀던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그들의 대화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다. 서연은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태호의 손을 뿌리치고 아이들을 이끌었다. 가자, 얘들아.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홀을 빠져나가려 했다. 서연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줘. 대체 왜 날 떠난 거야? 태호는 애원했다. 하지만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다. 4명의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돌아보며 서연을 따라갔다. 그들의 걸음은 그녀의 그림자를 따라 움직였다. 그들의 작은 발자국은 태호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그는 멍하니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은 허공에서 떨렸다. 그는 곧바로 정신을 차렸다. 그녀를 이대로 보낼 수는 없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비서, 지금 당장 한서연을 찾아. 절대 놓치지 마. 그들이 어디로 가든 따라붙어. 내 쌍둥이와 함께 있어. 서두르지 않으면 난 너를 해고할 거야.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전화기 너머의 김 비서는 그의 목소리에 담긴 긴장감을 감지하고 즉시 움직였다. 태호는 다시 홀 안으로 돌아와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다. 내 쌍둥이, 한서연, 5년 전의 비극적인 이별, 그리고 그 이별 뒤에 숨겨진 비밀.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혼란스럽게 흩어져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했다. 그녀가 왜 자신을 떠났는지, 그리고
왜 자신의 아이들을 혼자 키웠는지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의 마음은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희망으로 부풀어 올랐다. 그는 그녀를 다시 만났고 이제는 그의 아이들까지도 알게 되었다. 그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리라 결심했다. 그의 눈빛은 다시 한번 불타올랐다. 파티홀을 빠져나온 한서연은 숨이 막혔다. 그녀의 심장은 마치 격렬한 폭풍우를 만난 작은 배처럼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다. 권태호. 5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녀의 삶에서 지우려 애썼던 그 이름이, 그 존재가 다시 눈앞에 나타났다. 그것도 네 아이들이 그와 똑같이 생긴 이 상황에서.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더욱 단단히 잡았다. 아이들은 엄마의 긴장감을 눈치챘는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따랐다. 호텔 로비로 내려온 그녀는 주차장으로 향하는 대신 곧장 택시를 잡았다.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했다. 권태호에게서, 그리고 과거의 망령에게서, 택시 안에서. 서연은 뒷좌석에 앉아 끊임없이 백미러를 확인했다. 혹시라도 그가 따라오고 있을까봐. 그녀의 눈빛은 불안과 동시에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다. 5년 전, 그녀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만 했다. 사랑했던 남자와, 그리고 그 사랑의 결실인 뱃속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비밀로 묻힐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하게도 그들을 다시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그것도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가장 충격적인 순간에. 엄마, 아까 그 아저씨, 아빠랑 똑같이 생겼는데. 가장 마디인 한결이가 묻자 옆에 앉은 한비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우리 아빠 맞지 엄마? 서연은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에 목이 메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그가 너희들의 친아빠라는 것을, 그리고 엄마는 그를 피해 도망쳐왔다는 것을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아니야, 얘들아, 그냥 우연히 닮은 사람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흔들렸고 아이들은 이내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녀는 더 이상 아이들의 질문에 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차가운 서울의 밤거리가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한편 권태호는 호텔 로비에서 김 비서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심장은 분노와 절망, 그리고 미세한 희망으로 뒤섞여 있었다. 5년 전, 그녀가 사라졌을 때 그는 온 세상을 뒤져 그녀를 찾았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모든 흔적을 지워버렸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네 쌍둥이와 함께 나타났다. 그 아이들은 그의 아들이었다. 태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가 그녀를 찾아내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녀는 그에게서 무엇을 숨기려 했던 것일까? 마침내 김 비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부사장님, 한서연 씨가 택시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위치 추적을 시도 중입니다. 지금 당장 내 위치로 그 택시를 불러 내 차를 그 택시로 바꿔. 네, 하지만 부사장님, 더 이상 묻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태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김 비서는 그의 명령에 즉시 따랐다. 태호는 로비 밖으로 나와 기다리고 있던 검은 세단에 올라탔다. 그는 운전대를 직접 잡았다.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번뜩였다. 그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그녀를 찾아내고 그녀에게서 모든 진실을 들을 것이라 다짐했다. 택시는 강북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멈춰 섰다. 서연은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아이들과 함께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계단을 올랐다. 5년 전,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이 작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이곳은 그녀에게 유일한 안식처였다. 아이들은 작은 아파트로 들어서자마자 익숙하게 신발을 벗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다. 서연은 거실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권태호와의 재회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반드시 그녀를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비밀을 파헤치려 할 것이다. 그녀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녀가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기 위해 문을 열었을 때 권태호가 그녀의 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모습은 어젯밤 파티장에서의 화려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그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피곤함과 동시에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눈은 그녀에게서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서연은 놀라서 한 발짝 물러섰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그게 중요해.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만났다는 거야. 그때 뒤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이 아저씨는 누구야? 4명의 아이들이 모두 문 앞으로 나왔다. 그들은 똑같은 외모와 똑같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태호를 올려다보았다. 태호의 눈이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감동, 놀라움, 그리고 미안함. 얘들아, 먼저 유치원에 가 있어. 엄마가 곧 따라갈게. 서연은 아이들을 달래며 태호에게서 그들을 떼어주려 했다. 서연아, 넌 대체 왜 날 떠난 거야? 이 아이들이 내 아이들이라면 나한테 말했어야지. 태호는 분노를 터뜨렸다. 당신한테 말할 수 없었어요. 서연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왜 내가 당신에게 뭘 잘못했는데 내가 당신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았어?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야. 태호의 목소리는 애절했다. 그의 눈에서는 절망이 엿보였다. 이건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태호 씨,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였어요. 서연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갔다. 태호는 그녀의 뒤를 따랐다. 서연아, 제발 멈춰. 내 이야기 좀 들어줘. 난 이 모든 것에 대한 해명을 듣고 싶어. 서연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유치원 문 앞에서 아이들을 선생님에게 맡겼다. 아이들은 해맑게 엄마에게 손을 흔들었다. 아이들이 떠나자 태호는 다시 서연의 앞을 가로막았다. 난 이제 당신을 놓아주지 않을 거야. 당신은 나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해. 왜 날 떠났고 왜 내 아이들을 나 몰래 키웠는지. 난 이 모든 것의 진실을 알아야겠어. 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당신이 모르는 비밀이 너무 많아요. 태호 씨, 당신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도 몰라요. 서연의 말에 태호는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위험한 사람이라고 그녀는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위험한 사람이라는 거야? 율그룹의 CEO인 내가 서연아. 제발 솔직하게 말해줘.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태호 씨,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래서 떠나야만 했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태호의 시선을 피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모든 것을 숨기려 했지만 그의 집요함과 그의 깊은 슬픔을 본 순간 그녀의 마음은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려서는 안 되었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당신의 인생에 더 이상 불행을 가져다 주고 싶지 않아요. 내가 당신을 떠난 이유는
당신의 가족 때문이었어요. 서연은 마침내 그 이유를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했다. 태호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가족이 그녀를 떠나게 했다고, 그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에게서 빼앗아갔다고 그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믿었고 그들이 그 어떤 것도 숨기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서연의 눈빛에서 태호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서연에게 집착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의 가족들에게 향하는 분노를 느꼈다. 그는 이 모든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서연과 내 쌍둥이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 다짐했다. 권태호는 서연의 마지막 말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당신 가족 때문이었어요. 그 한 문장이 그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율그룹의 후계자로서 그는 가족을 신뢰하고 그들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숨겨진 역할이 그의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앗아갔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의 내면은 거센 폭풍우에 휩싸였다. 그는 더 이상 서연을 쫓지 않았다. 대신 그의 분노는 내부로 향했다. 그는 서둘러 채 올라타 율그룹 본사로 향했다. 그의 차가 시내를 가로지르는 동안 태호는 5년 전의 기억을 되새겼다. 서연과의 결혼은 시작부터 반대에 부딪혔다. 그의 부모, 특히 어머니는 평범한 집안 출신의 서연을 며느리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태호는 그녀를 너무나도 사랑했고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강행했다. 결혼 생활은 행복했다. 서연은 그의 삶의 따뜻한 햇살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서연은 아무런 말도 없이 사라졌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 메시지도 답이 없었다. 그녀의 흔적은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깨끗하게 지워졌다. 태호는 미친 듯이 그녀를 찾았지만 아무 소득도 없었다. 그는 그녀가 그를 떠났다고 믿었고 그 상실감은 그의 삶을 잿빛으로 만들었다. 본사에 도착한 태호는 곧장 회장실로 향했다.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의 아버지이자 율그룹의 회장인 권 회장이 그를 맞이했다. 무슨 일이야, 태호야. 아침부터 웬일이냐. 권 회장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태호의 눈빛은 불타고 있었다. 아버지, 한서연에 대해 알고 계셨죠? 태호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권 회장의 얼굴에서 미세한 변화가 감지되었다. 그의 평온한 표정에 긴장감이 스쳤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그 여자는 이미 너와 끝난 사이 아니냐. 아니요, 아닙니다. 아버지가 무슨 짓을 하셨는지 말해주세요. 서연이가 왜 절 떠났는지, 왜 아이들을 저에게서 숨겼는지 모든 것을 말해주세요. 태호는 거의 절규하듯 외쳤다. 권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태호야, 넌 지금 감정에 휘둘리고 있다. 그 여자는 너에게 어울리지 않는 여자였다. 너의 미래, 율그룹의 미래를 위해 그녀와 헤어지는 것이 옳았다. 그 순간 태호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아버지께서 서연이에게 무슨 짓을 하셨습니까? 태호는 권 회장의 멱살을 잡았다. 권 회장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런 무례한 자식, 네가 감히 네 아비에게. 권 회장은 태호의 손을 뿌리치고 소리쳤다. 나는 그저 그 여자에게 돈을 좀 주었을 뿐이다. 그 대가로 너에게서 영원히 사라져달라고 부탁했다. 권 회장의 목소리는 비열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태호의 심장은 산산조각이 나는 듯했다. 그의 아버지가 그가 사랑하는 사람을 돈으로 팔아넘겼다는 사실에 그는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
그래서 서연이는 그 돈을 받고 떠났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녀를 찾을 수 없었던 겁니까? 태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렇지.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지.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리고 그의 삼촌인 권태진 부사장이 들어왔다. 오랜만이야. 조카, 그동안 잘 지냈나? 그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눈빛은 교활했다. 태호는 그가 왜 여기에 있는지 의아해했다. 태진은 태호와 권 회장 사이에 긴장감을 즐기듯 미소를 지었다. 태호야, 내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어울리는 여자를 찾아주셨고 심지어 너와 비슷한 아이들까지도 찾아주려고 노력하셨지. 하지만 서연이는 달랐어. 그녀는 우리의 제안을 거절했지. 태진의 말에 태호는 더욱 혼란스러웠다. 무슨 소리야? 그녀가 제안을 거절했다고. 태호는 이해할 수 없었다. 태진은 웃으며 말했다. 그렇지. 그녀는 우리의 제안을 거절하고 오히려 우리를 위협했지. 그녀는 네가 율그룹의 부정한 거래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녀는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를 협박했지. 그래서 우리는 그녀를 처리해야 했어. 태진의 말에 태호는 온몸의 피가 식는 듯 했다. 부정한 거래 협박 처리그는 자신이 믿어왔던 가족들이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 깨닫고 몸서리쳤다. 당신들이 서연이를 죽였다는 겁니까? 태호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아니, 죽이지는 않았어. 그저 그녀가 율그룹에 다시 나타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녀의 삶을 망쳐놓았을 뿐이야. 태진은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들의 대화는 태호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냈다. 서연이 그를 떠난 것은 돈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가족들이 연루된 비리, 사건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고 그 때문에 그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뱃속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만 했던 것이다. 태호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믿지 못했고 그녀를 버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위해 그리고 그의 아이들을 위해 희생한 것이었다. 그 순간 태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김비서였다. 부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한서연 씨의 아파트의 괴한이 침입했습니다. 아이들은 다행히 유치원에 있어 무사하지만 한서연 씨가 사라졌습니다. 김비서의 말에 태호는 이성을 잃었다. 당장 그 괴한을 잡아 그리고 서연이를 찾아 내가 돌아갈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태호는 전화를 끊고 분노에 찬 눈으로 태진과 권 회장을 노려보았다. 당신들이 무슨 짓을 꾸민 겁니까? 서연이가 사라졌어. 태호는 소리쳤다. 권 회장과 태진은 태호의 분노에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라, 태호야. 그 여자는 다시는 네 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아이들도 너와 상관없는 존재가 될 테니. 그들의 말은 명백한 위협이었다. 태호는 이들을 상대로 모든 것을 걸고 싸울 것을 결심했다. 그의 눈빛은 복수심과 함께 그가 사랑하는 여자를 되찾고 그의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로 불타올랐다. 권태호는 회장실을 뛰쳐나와 곧바로 그의 전용차에 올랐다. 그의 손은 분노에 떨렸고 머릿속은 온통 서연의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의 아버지와 삼촌이 서연에게 가한 잔혹한 행위는 그가 5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냈다. 그는 그들이 단지 형식적인 반대를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서연을 돈으로 매수하려 했고 실패하자 그녀의 삶을 파괴하려 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녀를 납치했다. 김비서, 서연 씨의 위치를 파악해 아파트 주변의 모든 CCTV를 확보해
범인의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 태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권력자의 오만함 대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부사장님, 이미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주변 CCTV가 모두 고장난 상태입니다. 한서연 씨의 휴대폰 위치도 추적할 수 없습니다. 김 비서의 말에 태호는 절망했다. 이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다. 분명 누군가가 계획적으로 벌인 일이었다. 그리고 그 배우는 그의 아버지와 삼촌 권태진이었다. 태호는 깊은 심호흡을 했다. 그는 분노에만 휩싸여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야 했다. 그는 그의 지성과 인맥, 그리고 율그룹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서연을 찾아야 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그의 오랜 친구이자 한때 라이벌이었던 국제 변호사 최준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혁아, 나 권태호다. 부탁할 게 있어. 태호는 준혁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서연의 사라짐, 그의 가족들의 역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복잡한 이야기까지. 준혁은 태호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태호야, 네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하지만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내 아버지와 삼촌은 보통 인물이 아니지. 나도 알아.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 서연이와 내 아이들을 되찾아야 해. 태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준혁은 태호의 결의를 느꼈다. 알았어. 내가 널 돕겠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너는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 네가 사랑하는 사람을 되찾고 그 아이들을 지키려면 너는 율그룹의 CEO 자리를 걸고 싸워야 할 수도 있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아버지와 삼촌은 율그룹을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거다. 그들은 너를 적으로 간주할 거야. 만약 네가 이 싸움에서 진다면 넌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준혁의 말에 태호는 잠시 침묵했다. 하지만 그의 결정은 이미 내려져 있었다. 그는 율그룹의 CEO 자리보다 서연과 그의 아이들이 더 소중했다. 좋아, 율그룹의 CEO 자리, 아니 율그룹 전체를 걸고 싸우겠다. 태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한편 서연은 낯선 어둠 속에서 눈을 떴다. 그녀의 몸은 의자에 단단히 묶여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권태진이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소름 끼치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오랜만이야, 한서연. 5년 만에 다시 보니 더 예뻐졌군. 태진의 목소리는 그녀에게 깊은 혐오감을 불러일으켰다. 당신들이 내게 무슨 짓을 하려는지 알아요. 서연은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았다. 아니,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그냥 우리와 함께 있어주면 돼. 태진은 의자에서 일어나 그녀의 주위를 맴돌았다. 너는 권태우에게 너무 많은 것을 알려줬어. 율그룹의 비리를, 내 아이들이 그의 아이들이라는 사실까지. 이 모든 것을 숨기려 했던 내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지. 당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권태호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서연은 태진을 자극했다. 태진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는 율그룹의 후계자야. 그는 우리와 한 배를 탔다고. 우리는 그를 움직일 수 있어. 당신들은 그를 너무 과소평가했어요. 그는 당신들처럼 비겁하지 않아요. 서연의 말에 태진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서연의 뺨을 세게 때렸다. 서연은 고통에 신음했지만 그의 눈빛은 굴복하지 않았다. 네가 그렇게 태호에게 의지한다면 내가 널 여기서 영원히 사라지게 해주지. 태진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그의 부하 한 명이 들어와 태진에게 속삭였다.
태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라고 권태우가 최준혁을 만났다고? 태진은 놀라움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태우가 이 정도로 강경하게 나올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 최준혁은 국제 변호사로 율그룹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다. 태진은 서연을 처리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판단했다. 그는 서연에게 삿대질을 하며 말했다. 너는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어. 너의 아이들도, 그리고 권태호도 이 모든 것을 후회하게 될 테니. 태호는 준혁과의 만남을 끝내고 그의 아버지와 삼촌에게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했다. 그는 율그룹의 비리 사건을 파헤치는 동시에 서연을 구출해야 했다. 그는 먼저 그의 가족의 모든 비자금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율그룹의 재무팀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했다. 그의 가족들은 그를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태호는 이 싸움이 단순한 가족 다툼이 아니라 율그룹의 운명을 건 전쟁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재무팀의 모든 서류와 데이터를 검토했다. 그는 그들의 숨겨진 거래와 비자금 내역을 추적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그의 아버지와 삼촌이 율그룹의 자금으로 불법적인 도박과 마약 거래에 연루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은 율그룹의 자금을 유용해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서연에게 들었던 이야기와 일치했다. 그녀는 그를 지키려 했던 것이다. 태호는 다시 한번 그녀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비리를 세상에 폭로하고 그의 가족들의 추악한 실체를 밝힐 것을 결심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서연을 되찾고 그의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다. 권태호는 율그룹의 비자금 장부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의 손은 무거웠다. 이 장부에는 그의 아버지와 삼촌, 그리고 그들과 결탁한 수많은 권력자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는 이 장부를 세상에 공개하는 순간 율그룹은 물론 그의 가문 전체가 몰락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은 서연을 다시 찾고 그녀의 삶을 망쳐놓은 사람들에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는 이 싸움에서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는 즉시 그의 비서 김 비서에게 전화했다. 김 비서, 지금 당장 최준혁 변호사를 내 사무실로 불러. 보안팀을 제외한 모든 직원을 퇴근시켜. 아무도 내 사무실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해. 태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김 비서는 그의 목소리에 담긴 긴장감을 감지하고 즉시 그의 명령에 따랐다. 태호는 사무실의 모든 문을 잠그고 컴퓨터에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비밀리에 진행해야 했다. 그의 아버지와 삼촌은 그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잠시 후 최준혁이 그의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심각함이 묻어 있었다. 태호야, 무슨 일이야? 이렇게 급하게 부를 정도면 뭔가 큰일이 생긴 모양이군. 준혁은 태호의 얼굴을 보고 그의 심각성을 짐작했다. 태호는 아무 말 없이 그에게 비자금 장부가 들어있는 파일을 건넸다. 준혁은 파일을 열어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의 눈이 커졌고 그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이건 율그룹의 비자금 장부잖아. 내 아버지와 삼촌이 이런 짓을 벌였다니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 없지만 사실이야. 그리고 이것은 서연이가 알고 있던 비밀의 극히 일부일 뿐이야. 태호는 준혁에게 서연이 알고 있던 율그룹의 비리 사건에 대해 설명했다.
서연이 과거 율그룹의 협력업체에서 일하면서 이 모든 것을 목격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녀가 이 비리 사건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렇다면 서연이는 이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하려 했나? 준혁은 놀라서 물었다. 아니, 그녀는 그저 나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리지 않는 대신 내게서 영원히 사라지기로 선택했어. 태호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 찼다. 그는 서연의 희생을 생각하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태호야,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야. 내 아버지와 삼촌은 이 모든 것을 묻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거다. 심지어 너마저도 해칠 수 있어. 나는 두렵지 않아. 나는 서연이와 내 아이들을 지킬 거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거야. 태호의 눈빛은 강한 의지로 불타올랐다. 준혁은 그의 눈빛에서 그가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다. 좋아, 우리가 함께 싸우자.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서연을 찾아야 해. 그녀가 안전해야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으니까. 준혁의 말에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준혁과 함께 서연을 찾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한편 서연은 갇혀있는 창고에서 탈출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녀의 손발은 묶여 있었지만 그녀는 끈질기게 손목의 끈을 풀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용기를 잃지 않았다. 그때 문이 열리고 권태진이 들어왔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와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한서연, 네가 가지고 있는 파일이 어디 있는지 말해. 그러면 너의 아이들은 안전할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얼마나 고통받게 될지 상상조차 못할 거야. 태진의 목소리는 협박으로 가득 찼다. 무세운 파일,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당신들 멋대로 생각하세요. 나는 당신들과 이야기할 가치도 없어요.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파일이 무엇인지 알았다. 그것은 그녀가 5년 전 율그룹을 떠나기 전에 복사해 놓은 율그룹의 비리 증거가 담긴 USB였다. 그녀는 이 파일을 태호에게 보여주려 했지만 그가 위험에 처할 것을 우려해 포기했다. 그녀는 이 USB를 아이들의 유치원 가방 깊숙한 곳에 숨겨놓았다. 그녀는 이 파일이 태호에게 돌아가길 바랐다. 태진은 서연의 뺨을 때리고 소리쳤다. 네가 감히 나를 무시해. 내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보고 싶지 않다면. 당장 말해. 태진의 위협에 서연은 눈물이 흘렀지만 그녀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녀는 태호가 반드시 그녀를 찾으러 올 것이라고 믿었다. 그때 갑자기 창고의 불이 꺼졌다. 태진은 놀라 소리쳤다. 무슨 일이야? 어둠 속에서 태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신들이 내 아내를 해치려 했다고. 태호의 목소리는 분노와 함께 차가운 살기를 뿜어냈다. 태진은 놀라서 총을 꺼내 들었다. 권태호, 네가 어떻게 여기에? 태진은 태호의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총을 겨누었다. 하지만 태호는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한 후였다. 태호는 어둠 속에서 태진의 부하들을 하나씩 제압했다. 그는 어릴 적 배웠던 무술 실력을 발휘해 순식간에 그들을 제압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태진의 앞으로 다가왔다. 태진은 두려움에 떨며 총을 쏘려 했지만 태호는 이미 그의 총을 뺏은 후였다. 당신은 이제 끝났어. 태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태진은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태호야, 제발 용서해다오. 나는 그저 율그룹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당신들은 율그룹을 지킨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욕심을 채우려 했을 뿐이야. 태호는 태진의 멱살을 잡고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 순간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태호는 미리
준혁에게 이 장소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경찰들이 창고 안으로 들어오자 태호는 태진을 경찰에게 넘겼다. 이 사람들을 율그룹 비리 사건의 주모자로 체포해 주십시오. 태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경찰들은 태진과 그의 부하들을 체포했다. 태호는 서연에게 다가가 그녀를 안아주었다. 서연아, 괜찮아. 이제 안전해. 서연은 태호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태호 씨, 당신이 올 줄 알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안도와 함께 기쁨으로 떨렸다. 태호는 서연을 그의 채 태우고 그녀의 아파트로 향했다. 그녀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태호는 4명의 아이들이 현관문 앞에 서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아이들은 엄마가 오지 않자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은 아이들에게 달려가 그들을 안아주었다. 엄마, 괜찮아. 엄마가 없어서 걱정했잖아. 아이들은 울먹이며 말했다. 서연은 아이들을 안고 눈물을 흘렸다. 태호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그의 가족을 되찾았다. 이제 그는 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서연은 아이들을 꼭 안고 눈물을 쏟아냈다. 아이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엄마가 무사히 돌아온 것에 안도하며 그녀의 품에 파고들었다. 태호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5년 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의 온기였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제 다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서연은 그의 품에 기대어 울었다. 그녀는 그동안 혼자서 감당해왔던 모든 두려움과 고통을 태호의 품에서 비로소 털어낼 수 있었다. 아이들은 태호를 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어젯밤 파티에서 보았던 아빠랑 똑같이 생긴 아저씨가 왜 자신들의 집에 와 있는지 궁금해했다. 엄마, 이 아저씨는 왜 우리 집에 왔어? 한별이가 물었다. 서연은 태호와 눈을 마주쳤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아이들을 안치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얘들아, 이분은 너희들의 아빠야. 그녀의 말에 아이들은 충격을 받은 듯 침묵했다. 그들은 아빠가 없다고 생각하며 자라왔다. 그들의 아빠는 엄마의 이야기 속에서만 존재했던 신비로운 사람이었다. 태호는 아이들에게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얘들아, 아빠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아빠는 너희들의 존재를 이제야 알게 되었단다. 아빠는 너희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고 너희들을 만나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부터는 아빠가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영원히.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결이는 태호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자신들의 얼굴과 똑같았다. 정말 우리 아빠야. 한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희들의 아빠야. 아이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그들은 태호에게 달려가 그의 품에 안겼다. 그들의 작은 몸이 태호의 품에 안기는 순간 태호의 심장은 감동으로 벅차올랐다. 그는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다. 그는 5년 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은 것 같았다. 그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모두 쏟아부을 것을 다짐했다. 그날 밤 태호는 서연과 아이들과 함께 그녀의 아파트에서 잠을 청했다. 아이들은 태호의 옆에 누워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태호에게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보았다. 아빠는 왜 우리랑 같이 안 살았어? 아빠는 왜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어?
태우는 아이들의 질문에 솔직하게 답했다. 그는 자신의 실수와 부족함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서연에게 일어났던 일과 그녀가 그들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도 이야기했다. 아이들은 그들의 엄마가 얼마나 강하고 용감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태호는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다. 아이들은 태호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걸어갔다.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 있었다. 태호는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곧바로 율그룹으로 향했다. 그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그는 그의 가족들에게 정면으로 맞서 싸울 것을 결심했다. 율그룹 본사 건물에 도착한 태호는 곧바로 권 회장과 권태진이 있는 회의실로 향했다. 회의실 안에는 권 회장과 권태진, 그리고 몇몇 임원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태호의 등장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권태호, 네가 감히 이곳에. 권태진이 소리쳤다. 삼촌, 이제 모든 것을 끝내야 할 시간입니다. 태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은 강렬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너는 율그룹의 후계자 자격을 잃었어. 너는 율그룹에 복귀할 수 없다. 권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습니까? 저는 율그룹에 복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율그룹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폭로하고 당신들의 추악한 실체를 밝히려는 것입니다. 태호는 그의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권 회장과 권태진은 USB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태호가 비자금 장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저 USB에는 당신들의 모든 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USB가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당신들은 물론 율그룹도 무너질 것입니다. 태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권 회장과 권태진은 분노에 휩싸였다. 네가 감히 네 가문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냐? 권 회장이 소리쳤다. 이 가문은 이미 오래전에 당신들의 욕심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나는 그저 이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 하는 것입니다. 태호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권태진은 태호에게 달려들어 USB를 빼앗으려 했지만 태호는 재빨리 피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최준혁 변호사가 경찰들과 함께 들어왔다. 권태진 씨, 권 회장님, 당신들은 율그룹의 비자금 사건과 한서연 씨 납치 사건의 주모자로 체포되셨습니다. 준혁의 말에 권 회장과 권태진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태호가 경찰과 손을 잡았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태호는 그들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처럼 비겁하고 잔인하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나는 서연이와 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해낼 것입니다. 태호의 말에 권 회장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그의 아들이 얼마나 강하고 용감한 사람인지 비로소 깨달았다. 경찰들은 권 회장과 권태진을 체포했다. 그들은 끌려나가면서도 태호를 향해 이를 갈았다. 태호는 회의실에 홀로 남았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율그룹의 운명은 이제 그의 손에 달렸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다. 그는 율그룹을 정화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서연이와 그의 아이들을 위해 해낼 것이다. 그는 그의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았다. 이제 그는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권태호는 텅 빈 회의실에 홀로 서 있었다. 그의 등 뒤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멀어져 가고 있었다. 그는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았다. 한때 그에게 모든 것이었던 율그룹은 이제 그의 손에 의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이제 더 이상 율그룹의 명예나 부가 중요하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서연과 4명의 아이들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삶의 모든 의미를 되찾아 주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그는 즉시 최준혁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혁아, 고맙다. 내 덕분에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었다. 태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감사함을 담고 있었다. 아니야, 태호야. 네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없었을 거야. 이제 네가 해야 할 일이 남았어. 율그룹을 정화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해. 준혁의 말에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알아. 이제부터 시작이야. 태호는 율그룹의 모든 임원들을 소집했다. 회의실에 들어선 임원들은 그를 보고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이미 권 회장과 권태진 부사장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태호는 그들에게 율그룹의 비리 사건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그는 그들의 모든 죄를 폭로하고 율그룹을 정화하기 위한 그의 계획을 발표했다. 율그룹은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을 할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비리와 부패를 청산하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할 것입니다. 태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임원들은 그의 결의에 압도되었다. 그들은 그가 과거의 권 회장과는 다른 리더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그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한편 권태진은 교도소 안에서 분노의 치를 떨고 있었다. 그는 태호에게 복수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 태호를 파멸시키려 했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태호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권태호, 네가 한 짓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나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나는 반드시 너를 끌어내리고 네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다. 태진의 메시지는 태호에게 전달되었다. 태호는 메시지를 보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태진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다도 태호는 서연과 아이들이 있는 아파트로 돌아갔다. 그는 아이들을 침대에 눕히고 그들에게 책을 읽어주었다. 아이들은 태호의 목소리를 들으며 평온하게 잠들었다. 서연은 태호가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태호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우리가 안전해질 수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감사함을 담고 있었다. 아니, 서연아, 내가 너에게 고마워해야 해.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영원히 어둠 속에서 살았을 거야. 태호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그녀의 손에 따뜻하게 감싸였다. 그들은 서로에게 그동안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연은 그녀가 어떻게 아이들을 키웠는지, 그녀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이야기했다. 태호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고통을 함께 나누지 못했다는 것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너에게 그런 고통을 주게 해서. 태호는 서연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아니에요. 태호 씨, 당신은 나게 희망이었어요. 당신이 언젠가 나를 찾아올 것이라고 믿었어요. 서연은 태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들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다. 그들은 5년 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은 것 같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했다. 다음 날 아침, 태호는 서연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서연아, 이제부터 우리 함께 살자. 그리고 아이들에게 우리 가족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자. 서연은 태호의 제안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태호의 품에 안겼다.
태호 씨, 좋아요. 우리 함께해요. 서연은 태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집을 찾았다. 그들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넓은 마당이 있는 집을 찾았다. 그들은 함께 아이들의 방을 꾸미고 함께 요리를 하고 함께 웃었다. 그들의 삶은 평온하고 행복했다. 태호는 율그룹의 CEO로서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그는 매일 저녁 서연과 아이들에게 돌아갔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옆에는 그를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고 그의 앞에는 그를 닮은 4명의 아이들이 있었다. 그의 삶은 비로소 완전해졌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태호는 그의 사무실로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태진의 필체로 너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너의 아이들이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쓰여 있었다. 태호는 편지를 보고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태진이 자신의 아이들을 해치려 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즉시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태진의 부하들이 이미 아이들의 유치원으로 향하고 있었다. 태호는 곧바로 차를 몰고 유치원으로 향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막아야 했다. 그는 그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끝낼 것이다. 권태호는 엑셀을 밟아 그의 차를 유치원 쪽으로 미친 듯이 몰았다. 그의 심장은 불안과 분노로 격렬하게 요동쳤다. 태진이 보낸 편지, 그리고 그가 남긴 의미심장한 경고. 그는 태진이 감옥 안에서도 자신을 파멸시키려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태진의 복수가 자신의 아이들에게 향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는 율그룹의 CEO로서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이 모든 것을 끝내려 했다. 하지만 그의 아이들이, 그의 아내 서연이 위험에 처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그의 삶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을 지켜낼 것이다. 그가 유치원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2명의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유치원 정문을 통과하려 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태호는 차에서 내려 그들에게 달려갔다. 멈춰, 당신들. 누구야? 태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찼다. 그들은 태호의 목소리를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태호가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 그들은 태호에게 다가와 그를 제압하려 했다. 하지만 태호는 그들에게 방역했다. 그는 어릴 적 배웠던 무술 실력을 발휘해 순식간에 그들을 제압했다. 그들은 태호의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했다. 태호는 그들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다. 누가 보냈어? 누가 내 아이들을 해치라고 지시했어? 그때 유치원 문이 열리고 서연이 아이들과 함께 나왔다. 서연은 태호가 2명의 남자와 싸우는 것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을 뒤로 숨겼다. 태호 씨, 무슨 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두려움에 떨렸다. 태호는 서연에게 고개를 돌려 말했다. 괜찮아. 서연아, 아이들을 데리고 이 안으로 들어가. 내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할게. 태호는 그녀에게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라고 말했다. 서연은 태호의 말을 듣고 아이들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태호는 다시 2 남자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는 그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했다. 나는 율그룹의 CEO 권태호다. 당신들이 내 아이들을 해치려 한다면 나는 당신들은 물론 당신들의 가족까지도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당신들의 삶을 영원히 지옥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태호의 목소리는 차가운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2 남자는 태호의 눈빛에서 그의 진심을 읽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태호에게서 물러섰다.
그들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대와 맞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 남자는 도망쳤다. 태우는 그들을 쫓지 않았다. 그는 그들이 돌아가 태진에게 이 모든 것을 보고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는 이제부터 태진과 그의 모든 세력과 정면으로 맞서 싸울 것이다. 태호는 유치원 안으로 들어갔다. 서연은 아이들을 안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태호에게 달려가 그를 꼭 안아주었다. 아빠, 괜찮아, 다쳤어. 한결이가 울먹이며 물었다. 태호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괜찮아. 아빠는 괜찮아. 이제 우리 모두 안전해. 태호의 목소리는 안도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그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녀를,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알았다. 그날 밤 태호는 아이들을 안심시키고 재웠다. 그리고 서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너와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렸어. 나는 이 모든 것을 끝내려 했지만 그들은 우리의 행복을 원하지 않아. 태호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니에요, 태호 씨.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나는 당신이 우리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요. 이제 우리가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서연은 태호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이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을 얻었다.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4명의 아이들이 있었다. 그들은 그들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태호는 그의 모든 인맥과 자원을 동원해 태진과 그의 세력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태진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공개하고 그의 모든 재산을 몰수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태진이 감옥 안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그의 모든 네트워크를 끊어낼 계획을 세웠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서연과 준혁의 도움을 받아 진행했다. 서연은 그녀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와 증거를 태호에게 제공했다. 준혁은 그녀가 제공한 정보와 증거를 바탕으로 태진의 모든 범죄를 세상에 폭로했다. 태진은 감옥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의 모든 재산과 명성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그의 모든 네트워크가 끊어졌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태호에게 복수하려 했지만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태호와 그의 가족에게 패배했다. 권태호는 율그룹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공개했다. 신문과 방송은 연일 율그룹의 부패와 비자금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권 회장과 권태진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들은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들의 오만함과 탐욕은 그들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 율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다.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었던 율그룹은 이제 파산 직전에 놓였다. 하지만 태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율그룹을 다시 일으켜 쓸 것이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서연이와 아이들을 위해 해낼 것이다. 그는 즉시 율그룹의 모든 사업을 재정비했다. 그는 부정한 거래를 모두 끊고 비윤리적인 사업을 정리했다. 그는 율그룹의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윤리 경영 교육을 실시했다. 그는 율그룹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율그룹의 가치를 재창출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율그룹의 직원들은 그의 진심을 믿고 그를 따랐다. 그들은 그와 함께 율그룹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을 다짐했다. 한편 서연은 태호의 옆에서 그를 지지했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알았다. 그녀는 그가 율그룹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알았다. 그녀는 그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돌보는 동시에 태호의 옆에서 그를 도왔다. 그녀는 그의 모든 결정을 지지하고 그의 모든 어려움을 함께 나눴다. 어느 날 태호는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아,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 우리 결혼하자. 태호의 말에 서연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다시 아내로 맞아들이고 싶어 한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태호 씨, 좋아요. 우리 결혼해요. 그들은 다시 결혼을 약속했다. 그들은 아이들에게도 이 소식을 전했다. 아이들은 그 소식에 기뻐했다. 그들은 아빠와 엄마가 다시 결혼하고 그들이 함께 살게 된다는 사실에 행복해했다. 그들은 그들의 가족이 드디어 완전해졌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결혼식은 조용하고 소박하게 진행되었다. 그들은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만 초대했다. 그들의 결혼식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결혼 서약을 통해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결혼식이 끝난 후 그들은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집으로 향했다. 그들의 집은 넓고 따뜻했다. 그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영화를 보았다. 그들은 함께 웃고 함께 울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눴다. 태호는 매일 아침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매일 저녁 그들을 데려왔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놀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쏟아부었다. 아이들은 태호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자랐다. 서연은 태호의 옆에서 그의 모든 어려움을 함께 나눴다. 그녀는 그의 성공을 축하하고 그의 실패를 위로했다. 그녀는 그의 곁에서 항상 그를 지지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한 삶을 살았다. 어느 날 태호는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아, 내가 너를 다시 만난 것은 내 삶의 가장 큰 행운이었어. 너와 아이들이 없었다면 나는 영원히 어둠 속에서 살았을 거야. 서연은 태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니에요, 태호 씨. 당신은 내게 영웅이었어요.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 주었어요. 그들은 서로에게 감사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한 삶을 살았다. 그들은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눴다. 그들은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강하고 진실한지 알았다. 그들은 그들의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다. 그들은 그들의 사랑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율그룹의 재건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권태호는 율그룹의 CEO로서 그의 아버지와 삼촌이 남긴 모든 비리와 부패를 청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했다. 그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통해 율그룹의 이미지를 쇄신했다. 그는 직원들의 신뢰를 얻었고 투자자들의 믿음을 되찾았다. 율그룹은 다시 한번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으로 부상했다. 태호는 이 모든 것을 서연이와 아이들을 위해 해냈다. 그는 그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고 싶었다. 그의 삶은 이제 완벽했다. 그는 매일 아침 서연의 따뜻한 미소와 4명의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는 매일 저녁 서연과 아이들의 품으로 돌아갔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다. 어느 날 태호는 서연과 아이들을 데리고 그의 가족의 별장으로 향했다. 그곳은 5년 전 그와 서연이 결혼 후 신혼을 보냈던 곳이었다. 그는 서연과의 추억이 가득한 그곳에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싶었다. 별장에 도착한 그들은 아이들과 함께 마당에서 뛰어놀았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웃고 떠들었다. 태호는 아이들과 함께 눈사람을 만들고 눈싸움을 했다. 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행복을 느꼈다. 서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들이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태호는 서연과 함께 벽난로 앞에 앉았다. 불꽃이 타오르며 따뜻한 빛을 내뿜었다. 태호는 서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서연아, 내가 너를 다시 만난 것은 내 삶의 가장 큰 행운이었어. 너와 아이들이 없었다면 나는 영원히 어둠 속에서 살았을 거야. 서연은 태호의 어깨에 기대어 말했다. 아니에요, 태호 씨. 당신은 내게 영웅이었어요.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 주었어요. 그들은 서로에게 감사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한 삶을 살았다. 그들은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눴다. 그들은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강하고 진실한지 알았다. 그들은 그들의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다. 그들은 그들의 사랑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잊고 새로운 시작을 했다. 그들은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행복했다. 그들은 그들의 사랑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눴다.